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제 진술서를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술서로 진술을 가름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총장까지 했는데 갑자기 추미애 장관한테 징계 맞아 뭐 이러면서 그걸 극복해내고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잡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심장적인 면모는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바로 내일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네 번째 검찰 조사인데 그런데 좀 이전과는 달리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도 분명합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어제 당원들에게 서한 보내고 진술서도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오늘은 뭐 시도당 의원들에게 서한 그리고 몇 시에 나가겠다는 시간도 공지했고 이거 최병무 의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두 번째 그 검찰에 출석할 때만 해도 이제 혼자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 혼자 나가게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혼자 나가겠다고 하면서 SNS에 출석 시간 등 뭐 이런 것들을 알렸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많이 나와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그 이 백현동 의혹과 백현동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많이 나와달라고 사실상 저렇게 호소를 하는 사태까지 왔느냐 하는 건 제가 지난 세 번의 검찰 출석과 달리 이번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긴장하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지난번만 해도 비교적 상대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본인이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이 배임 혐의는 바로 그 재판과 연결되면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이미 언론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진술서라는 거를 지금 공개를 했지만 저 진술서 내용에 가만히 따져보면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이렇게 맞춰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백현동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저는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무리 뭐 진술서에 가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많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점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론전을 전개를 해서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홀로 검찰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몇 번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꽤 모인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동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격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본인 검찰 축설과 관련해서 포스터를 저렇게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뒷모습이 찍힌 저 사진을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 정문이다. 장소 시간 뭐 다 공개를 한 셈인데 그러면 지지자들 다 결집하라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오늘 이 대표가 받았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술서를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술서로 진술을 가름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뭐 소환 조사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할 거라고 보시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소환 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지난 추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뭐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추석하시는 거 뭐 10시 20분이라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그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혼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그 의미가 진정성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에게는 본인 SNS의 포스터 얘기를 잘 모르는데요. 반문하네요. 오히려 기자들한테.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일단 이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반문한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뒤에도 이제 측근이 그렇게 또 해설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올렸단 말이죠. 올렸다는 것은 지지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호소를 하는 그런 걸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주로 많이 얘기되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번 뭐 백현동 사건 관련된 이 법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뭐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인 리스크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현재 과제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뭐 홀로 그냥 당당하게 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당의 문제다. 결국 나를 제물로 삼아서 지금 검찰이 어떤 식이든 기소를 할 거고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탄압 아니냐. 예.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사법 리스크 플러스 당의 정치적인 위기. 그래서 결국은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나와서 이것에 같이 좀 싸워주기를 바라는 내심 그런 마음이 저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올린 것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 본의가 아니었더라도 일단 시간 장소가 확실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좀 받게 됐어요. 내일 검찰의 네 번째 출석이.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번 다른 혐의 검찰 출석 때는 30쪽 넘게 진술서 공개했고 이번에는 5쪽 분량의 진술서를 미리 공개했다. 검찰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 바람대로는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검찰이요. 질문지가 이제 250쪽입니다. 250쪽. 한 건으로 저번보다 훨씬 많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답변을 성실하게 하려면 질문지보다 한 3-4배 몇 배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저번에는 33쪽을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질문지가 250쪽인데 5쪽짜리를 낸다. 이거는 이제 그 뭐 바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는 당일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며칠 전부터 미리 다 공개하는 거는 본인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론전으로 어떻게 하면 돌파해보자. 이런 의도인데 지금 이게 검찰 포함해서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은요. 대장동보다 백현동이 훨씬 더 이게 수사하기 쉽고 더 이게 입증이 쉽다. 그다음에 백현동보다는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5단계를 올려준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다. 이게 검찰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따라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저번에 대장동보다 이번에 백현동에서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개딸들에게도 총결집해라. 또는 이게 무소속까지도 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돌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좀 더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대장동보다 수사가 백현동 쉽다는 건 대장동은 그래도 환수에 대한 배임이지만 환수에 대한 자기 이제 성남시로 공익 환수를 했다라는 주장인데 백현동은 민간에게만 이익을 더 몰아준 부분이 검찰 수사가 더 쉽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주로 이제 검찰의 이야기는 대장동은 이제 전 정권에서 오히려 수사를 흐트러놨다.
무덤으로 치면 이게 이미 도굴된 무덤이다. 이렇게 검찰들이 많이 표현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주범도 옛날에 정권에서 유동규씨로 이게 주범을 몰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은 아직 김만배 씨가 입을 이게 닫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근데 백현동은 무덤으로 치면 이게 문영왕릉이다. 이 말은 이게 전혀 손을 안 탔다고 표현합니다.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예. 증거가 이게 노다지로 논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이미 정바울 사장, 그다음에 김인섭 씨 다 이게 구속영장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김인섭 씨 혐의가 특가법의 알선수재입니다. 예. 알선수재가 뭐냐? 공무원들한테 부정한 걸 알선해서 70억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이미 그 공무원이 누굽니까? 바로 이게 2명 아닙니까? 100억 그분이라는. 저는 이게 결국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쉽게 보고 있는 거죠. 뭐 무령 수준의 뭐 노다지다 그건 이런 검찰이 표현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썼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그럼에도 이해는 쉬우나 개인적인 시각을 제가 한번 순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장 핵심 검찰 소환 전날 했던 얘기는 본인은 1원도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뭐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유효하시죠? 결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백현동 의혹도 그렇고 이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건 1원도 개인 후주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글쎄요. 근데 이 검찰 조사의 본질은 개인 후주머니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본질은 또 아니라는 시각도 많아서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검찰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장동 사건에서 뭐 처음에는 428억이 저수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기소조차 못했고 지금 백현동에 대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굉장히 증거가 차고 넘치고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원 한 장 받은 것은 아직 검찰이 밝혀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또한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같은 경우는 8차례나 매각이 유찰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3번이나 부탁을 했고 국토부도 5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했고 그러면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토부도 공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10원 한 장 피해가 없었다는 것. 그건 밝혀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사가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찰반 뉴스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에 10원 한 장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사나 그 수사 결과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수사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서 물론 뭐 소환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느냐는 수사가 아닙니다. 예.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배임 혐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임 혐의는 돈을 1원 한 장 안 받았더라도 그 충분히 사법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약간 엉뚱한 식의 그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라고 저는 보고 논점 흐르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자꾸 대장동이나 이런 것보다 더 수월한 수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한 게 있잖아요. 박근혜 그 정부의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해서 본인이 해줬다. 이미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상당한 정도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공문으로도 입증이 돼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무너졌어요. 해명의 논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사가 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했던 말 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갑자기 분뚝 생각이 나서 정말 검찰 관계자가 이번 백현동 수사를 검찰 관계자 입을 빌어서 말을 하면 무량왕릉 수준의 유물이 있거나 혹은 정말 노다지 수준으로 수사가 쉽다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없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한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맞고요. 예. 제가 몇 차례나 들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또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 국토부의 공문 주고받은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의 공문도 있어요. 예. 식품연구원에서 이제 보낼 때 2단계만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왜 4단계를 올려줍니까? 잠시만요. 그 부분을 먼저 현장 목소리, 저희가 준비한 목소리 듣고 서 변호사에게 바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 증거를 SNS에 올렸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서 해드린 것이고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이 대표가 얘기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지시한 거고 배임죄 저지를 동기도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얘기를 어제 오늘 꽤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국토부와 성남시는요. 예.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협박하거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모든 건 이게 문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 서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품연구원은 2단계만 요청 올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적의 판단 이게요. 그때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회에서 할 때예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울산으로 갈 때 팔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이게 28개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올려준 데가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국토부 압박이나 협박 때문에 올렸다면 굳이 정바울 사장이 왜 김인섭 씨를 영입합니까? 그분도 이게 왜 김인섭 씨를 처음에는 5대5로 주식을 주기로 하고 영입한 거예요. 본인이 해보니까 이게 반려되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허가방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절친한 멘토 허가방을 영입해서 처음에 5대5를 주겠다. 나중에는 구속되니까 안 주니까 결국 판사가 70억을 주라고 판결했잖아요. 그럼 이게 판사가 김인섭 씨 아무 역할도 안 했는데 70억 주라고 조정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명확하잖아요. 지금 여기 시행사 사장이 영입하는 과정이 노는데 지금도 이게 자꾸 이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예. 당시 그러니까 9년 전 질의에 대한 회신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 귀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가 성남시 저렇게 보냈다는 건데 여당에서는 이번에도 오리발 전략 아니냐. 습관성 거짓말이란 표현까지 오늘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반박을 했거든요.